자, 두 번째 보시면 부사적 용법의 부정사. 이것은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고 한번 쭉 읽어보면서 무슨 말인지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는 뒷장에 있습니다. 앞에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부정사는 용법이 세 가지가 있었지. 첫 번째는 명사적 용법이 있습니다.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면 명사적 용법이지. 두 번째, 형용사적 용법이 있습니다. 그럼 뭐니? 명사 뒤에 두 부정사에 쓰면 형용사적 용법이지. 마지막으로 두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있습니다. 오케이.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는 것은 완벽한 문장 뒤에 투부정사 있을 때가 바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잖아. 완벽한 문장에 붙을 쓴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부사밖에 없죠. 그러니까 완벽한 문장 뒤에 투부정사 있으면 그것은 부사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해석이 목적, 결과, 원인, 이유 판단의 근거, 조건, 양보 해서 7번째 형용사 부사 주까지 해서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고 가볍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목적, 제일 흔하죠. 대부분이 목적이야, 그치? They are selling it to raise money for crippled children. They are selling it. 그들은 그것을 판다. To raise money. 돈을 축적하기 위해서. For crippled children. 이해가 되시죠? 2번 보시겠습니다. 결과. 결과는 뭐뭐 했다. 그 결과 뭐뭐 하다지. One morning he awoke to find himself famous. One morning 어느 날 아침 he woke. 그는 깨었습니다. 그 결과 to find himself famous. 자기 자신이 유명해진 것을 알게 되었다. 밑에 문장. He grew up. 그는 자라서 to be a great poet. 위대한 시인이 되었다. 밑에 문장. He went to Africa. 그는 아프리카로 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never to return. 돌아오지 못했다. He got up so early. 그는 너무나도 일찍 일어났다. 그 결과 as to be on time for the first plane. 첫 번째 기차에 정각에 도착하게 되었다. 뭐 이런 말들인데, 자, 보통 결과는 말이죠. 해석상 뭐뭐해서 뭐뭐 하게 되다로 해석하지. 결과는 보통 뭐뭐 해서 그 결과 뭐뭐 하게 되다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뭐뭐 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 하다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보통 동사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이죠. awoke, grew up, went 어디, 그 다음에 SOS가 있으면 다 결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보통 말이죠. 결과로 해석할 땐 동사들이 awoke, 그 다음에 grew up, 또는 go to place,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so as to, 뭐 so as to는 다 알고 계시죠? 너무나도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 하다니까 so as to,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자, 이런 특정한 동사들이나 특정한 형식이 아니면 다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한번 읽어보자. awoke, 다시 한번 awake, grew up, go to, so as to. 자, 세 번째 원인과 네 번째 이유 판단의 근거, 다섯 번째 조건, 여섯 번째 양보는 말이죠. 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를 찾으면 되겠지? 첫 번째 보시면 원인, 그렇죠? He was pleased. 그는 기뻤어. To hear it. 그것을 듣게 되어서 기뻤다. Pleased. 감정 표시 동사가 되겠습니다. 밑에 문장. She was hurt to find that no one admired her performance. 그녀는 was to hurt.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유가 뭐야? To find that. 대대를 알게 되었죠. No one 아무도 admired her performance. 그녀의 연기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았지. 존경하지 않았지. 그래서 상처를 입었다. 역시 hurt 뭡니까? 감정 동사지. 밑에 문장 보시겠습니다. She wept. 그녀는 울었습니다. 왜? To hear the news. 그 뉴스를 듣고 울었어. 운 원인이 뒤에 나왔잖아. 그치? 자, 울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정과 관계 있습니다. 다음에 I'm sorry. 정말 슬퍼요. 정말 유감해요. To give you so much trouble. 당신에게 그토록 많은 트러블을 주게 되어서 유감스럽습니다. 어떠냐 공통점이 pleased, hurt, weep, sorry. 모두 다 감정과 관계 있지. 이처럼 감정 다음에 투부정사 있으면 다 뭐뭐 했다. 그 원인이 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감정 표시말 다음에 투부정사 있으면 투부정사니까 뭐뭐 하게 됩니다. 로서 원인을 표시할 때 쓸 수 있겠습니다. 알겠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감정 표시말 다음에 투부정사 있는데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항상 투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으면 첫 번째 문장 해석해보자. He was pleased. 그는 기뻤습니다. To hear it.
그것을 듣기 위해서 기뻤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She wept to hear the news. 그는 그 뉴스를 듣기 위해서 울었다. 울어야지만 뉴스를 들려주나 보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감정 표시말 다음에 투부정사 했으면 목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전부 다 원인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네 번째 보시겠습니다. 이유 판단의 근거. He was foolish. 그는 바보야. 판단한 이유가 뭐니? To agree to the proposal. 그 제안에 동의한 걸 보니까 걘 바보야. 이런 말이죠. 그래서 키포인트는 바로 foolish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that was crazy. 걔 미쳤어. 미쳤다고 판단한 근거 뭐죠? To let the child drive their car. 정말 미쳤구나, 그렇죠? 자, 세 번째 보시면 she cannot be a lady. 그녀는 숙녀가 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뭐야? To say such things. 그런 것을 말하는 걸 보니까 숙녀는 아니다. 빡치다. 이런 말들 쓰시면 숙녀가 아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진짜 그 인터뷰 보는데 빡치다는 말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막 생각해보는데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그 뉘앙스도 알 수 없고 또 멘붕이라는 말 있지. 내가 자꾸 얘기지만 도대체 그런 말들은 참 어려운 단어들이죠. 서술한 안 멘붕, 멘탈 붕괴라는 그게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진 말인지 정말 쌍스러워. 자, 다섯 번째 보시겠습니다. 근데 암만 쌍스러워도 말이죠. 선생님 딸이 얘기하면 되게 귀엽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보시겠습니다. I would be happy. 나 행복할 것 같아. To date the beautiful girl. 그토록 아름다운 소녀와 데이트한다면 행복할 것 같아. 자, 보통 말이지. 투부정사 했으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죠. 근데 이것은 조건으로 해석했지. 조건으로 해석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바로 뭐 때문이야? would 때문이지. 조동사의 과거 would, should, could, might가 있으면 투부정사를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겠다. 알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투부정사의 이거 뭐니? 조건절 대신하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 양보 보시겠습니다. 양보는 좀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겠다. To do her best, she cannot catch up with their classmate. catch up with 무슨 말이죠? 뭐뭐를 따라잡다라는 말이거든. 자, 보통 콤마 주동사 앞에 투부정사 했으면 어떻게 해석하죠?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보통 해석하거든. To do her best,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 여자는 그의 친구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문맥상 구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통은 말이지. 콤마 주동사 앞에 투부정사 했으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거든. 근데 가끔 콤마 주동사 앞에 투부정사 나와도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라고 양보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to do her best, 그녀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녀는 결코 그녀의 클래스메이트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투부정사로 표시하지 않고 though she did her best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하거든. 하지만 가마주동사 앞엔 투부정사가 양보를 나타낼 수도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만약에 정오형 문제에서 to do her best, she cannot catch up with the classmate가 나왔다고 쳐보자. 우리는 알고 있었어. 콤마주동사 앞에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었지. 그래서 해석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녀는 학급 친구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 말이 되지 않지. 그래서 틀렸다고 판단을 쉽다는 얘기야, 이게. 알겠습니까? 이처럼 콤마 주동사 앞에는 투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비록 뭐뭐지만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뭐뭐심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까? 자, 다음에 일곱 번째 형용사나 부호사를 소식한다. My boss is slow to make up his mind. 내 사장은 늦습니다. 결정하는데 늦다. 앞에는 slow, 형용사를 수식하지. 그래서 투부정사는 말이죠. 해석상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 뭐뭐 했다 그 결과 뭐뭐하다 결과, 뭐뭐 하다니 원인, 뭐뭐을 보니 이유 판단의 근거, 만약 뭐뭐시라면 조건, 양보, 형용사, 부호사 수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말이죠.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야. 하지만 특히 여섯 번째 양보는 좀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주 쓰이지 않거든 이게. 하지만 나왔을 땐 많이 틀 수 있거든. 조심하시겠습니다. 자, 세 번째 독립부정사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수거처럼 암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죠. 자, 한 번씩 읽어보자. 공정히 말해서 to do one justice. 우선 to begin with.
간단히 말해서 to make long story short. 설상가상으로 to make matters worse. 사실대로 말해서 to tell the truth. 말하자면 so to speak. 이상한 이야기지만 strange to say. 확실히 to be sure. 무슨 말할 것도 없고 not to speak of. 자, 한 번만 다시 읽어보자. 따라하겠습니다. To do one justice. To begin with. To make a long story short. To make matters worse. To tell the truth. So to speak. Strange to say. To be sure. Not to speak of. 오케이? 자, 페이지를 넘기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 것은 형용사의 문형인데 여기 있는 것은 우리가 말이죠. 어차피 다 암기를 해야 돼. 알겠습니까? 오늘 저기 말이죠. 쉬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자꾸 반복해서 여기에 남아있는 것을 꼭 암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습니까? 나왔다고 하면 난이도가 높은 대로 생각하고 대체로 다 틀려. 꼭 맞춰야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주어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다음에 대절. 다시 말하면 지금 언급하는 형용사들은 뒤에 뭘 취할 수 있다? 대절을 취할 수 있다. 이 점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자. Afraid that, alarmed that, amazed that, angry that, aware that, certain that, frightened that, glad that, happy that, proud that, sad that, sure that. 자, 여기서 말이지. 자, 한번 보자. Afraid, alarmed, amazed, angry, aware. 밑줄 그어보시겠습니다. certain. 밑줄 긋습니다. frightened, glad, happy, proud, sad, sure. 밑줄 긋습니다. 여기서 지금 밑줄 긋은 게 몇 가지야 지금? aware, certain, sure.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형용사들은 전부 다 감정과 관계있지. 알겠습니까? 이처럼 감정 표시 형용사들은 뒤에 보통 대절을 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지 않지만 뭐도 있어? pleased도 있죠. pleased. 역시 감정 표시지. 이처럼 감정 표시 형용사들은 뒤에 대절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다 암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케이. 한번 읽어보자. 따랐습니다. I am afraid that. I am alarmed that. I am amazed that. I'm angry that. I'm aware that. I'm certain that. I'm frightened that. I'm glad that. I'm happy that. I'm proud that. I'm sad that. I'm sure that. 자, 시험문제에서 가끔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I'm sure that we'll be late. 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It is 형용사 대절로 쓰는 것이 있다. It is 형용사 대절로 쓰고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보자. 들었습니다. certain, evident, likely, possible, probable. 이것은 직설법 대절을 수반한다고 되어 있지. 자, 무슨 말일까? 뒤로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해보자. essential, fitting, important, necessary, proper, vital, sad, strange, queer. 이상은 가정법이 현재 또는 수두가 있는 대절을 수반한다. 이 뜻이 무슨 말씀인지 보자. It is 형용사 that에서 형용사가 essential, fitting, important, necessary, proper, vital, sad, strange, queer가 나오면 대절 속에서 뭘 써야 돼? should plus 동사 원형이죠. 대시들은 생략 가능하지. 알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뭐니? 가정법이야 이것은. 그런데 앞에 있는 형사 certain, evident, likely, possible, probable은 뒤에 뭐가 나와? should plus 동사 원형 나와서는 안 되지. 직설법이야 그냥.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직설법을 이끄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가정법을 이끈다. 가정법을 이끈다는 것은 대절 속에서 should plus 동사 원형을 쓴다는 것이죠. 대시들은 생략이 가능하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몇 가지 빠진 게 있었다. 그렇지? 뭐가 빠졌지? essential, fitting, important, necessary, proper, vital, sad, strange, queer. 뭐가 빠졌습니까? 일단 imperative란 말이 빠졌지. 적어두자. imperative. 또 뭐가 있습니까? rational, 합리적인 rational. 또 뭐가 빠졌어? OPT, imperative, rational, OPT 이런 말들이 빠져 있습니다. 참고해서 넣을 수 있어야겠다. 자,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주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투부정사. 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형용사들은 뒤에 투부정사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읽어보자. afraid, anxious, certain, eager, glad,
happy, proud, very, sad, sorry, sure, willing. 예를 들어서 He's certain to come. 그럼 분명히 올 것이다. 이런 말이죠. certain이라는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다. 읽어보자. afraid to do, anxious to do, certain to do, eager to do, glad to do, happy to do, proud to do, ready to do, sad to do, sorry to do, sure to do, willing to do. 오케이? 자, 네 번째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말이지, it is 형용사 다음에 투부정사. 우리가 보통 여기서 뭐라고 하죠? it is 형용사, 투부정사 구문이라고 하지. 투부정사 앞에 for 목적어, of 목적은 뭐가 되겠습니까?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죠.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명사나 of 플러스 명사는 의미상의 주어로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략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for 앞에서 괄호 열고 목적어 뒤에서 괄호를 닫는다. 알겠습니까? 의미상의 주어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 생략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케이, it is 형용사, 투부정사로 쓰이는 형용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읽어보자. easy, hard, dangerous, impossible, necessary, pleasant. 자, 이것은 보통 의미상의 주어 for와 함께 쓰는 것이고 of와 함께 쓰는 것이 있습니다. 읽어보자. brave, careless, clever, cruel, stupid, wise. 자, 지금 읽은 형용사들은 보통 어떻습니까? 사람과 함께 쓰이는 형용사들이지. 이때는 반드시 of를 쓴다.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It is hard for you to solve this problem. hard니까 of 쓰지 않고 for를 썼지. 밑에 문장. It is very kind of you to help me. 자, kind니까 for 쓰지 않고 of를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중요한 형용사의 문형으로 되어 있지. 그래서 한번 읽어보자. certain, likely, sure, sad, essential, important, necessary, vital, easy, hard, difficult, convenient, true, clear, evident, obvious, wise, stupid, silly, brave, clever. 자, 형용사 종류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되어 있죠. 첫 번째, certain, likely, sure, sad는 대체를 취할 수도 있고 투부정사를 취할 수도 있고 it is 형용사 투부정사로 쓸 수도 있지. 반면에 essential, important, necessary, vital은 대체를 취할 수도 없고 대체를 취할 수 있지만 투부정사를 취할 수가 없죠. 즉 it is 형용사 투부정사로 쓸 수가 없는 형태가 되겠다. 자, 세 번째, easy, hard, difficult, convenient는 뭐니? 대체를 취할 수 없지. 그 다음에 true, clear, evident, obvious은 투부정사를 취할 수 없고 그 다음에 wise, stupid, silly, brave, clever는 대체를 취할 수가 없다. 그치? 일단 여러분들은 이것을 처음에는 표를 보는 게 어렵습니다만 그걸 꼭 볼 수 있어야 돼. 암기하시겠습니다. 근데 있잖아. 자, 밑에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거 5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시면서 앞에 박스를 암기하지 못한다면 밑에 있는 것만이라도 반드시 확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하나씩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자. It is certain that he will meet her.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문장. It is certain for him to meet her. 이렇게 쓸 수는 없겠습니다. 옆에 He is certain to meet her. 이렇게 쓸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있잖아. 여길 주의해야 돼. 자, 왜 주의를 해야 될까요? 봐. He is certain to meet her. 이게 무슨 구문이야? 다른 주어, is 형용사, 투부정사 구문이지. 우린 배웠었습니다. 뭘 배웠었냐면은 다른 주어, is 형용사, 투부정사에 쓰는 투부정사 뒤에 명사가 나올 수 없다고 배웠었어. 근데 명사 나왔죠? 근데 당당하게도 맞다고 돼 있어.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이때 형사가 certain, likely, sure, sad라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지? 이해되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잠깐 저를 좀 가시겠습니다.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보자. It is, 봐봐. It is 형용사, 투부정사로 쓰이는 형용사들 있지. hard, easy, difficult 이런 말들 있지. 그들은 절대로 투부정사 뒤에 목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형사가 certain, likely 따위라면 다른 주어, is 형용사, 투부정사 나온다 하더라도 투부정사 뒤에 뭐가 나올 수 있다? 명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 암기하기 어려우면 우리가 certain만큼이라도 분명히 암기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지? 즉 certain일 때는 다른 주어, is 형용사, 투부정사라더라도
투부정사 뒤에 뭐가 나올 수 있다? 명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 certain일 때 그렇습니다. 알겠지? 다른 거 다 암기하기 어려워? certain이라고 이라도 암기를 할 수 있어요. 왜? 시험 문제 certain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certain. 자, 이것은 다른 주어 is 형용사 투부정사를 하더라도 certain이 형용사일 때는 뒤에 명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것 특히 주목할 점이거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별표를 치는 만큼 중요한 것이죠, 이게. 자, 2번 보시겠습니다. It is necessary that he pass the exam. It is necessary for him to pass the exam. It is necessary to pass the exam. 역시 마찬가지죠. 다른 주어 is 형용사 투부정사 구문이지. 오케이? 그런데 투부정사 뒤에 뭐 있습니까? 명사 있죠. 언제 가능하지? necessary일 때 가능하다. necessary 또한 체크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It is easy that we learn English. 자, is라는 용사는 가지고 진주로 쓸 수 없어. 안 되는 것이고 English is easy to learn. 이건 가능해. 다른 주어 is 형용사 투부정사지. 투부정사 뒤에 명사 있니 없니? 명사 없죠. 만약에 is라는 용사 있는데 뒤에 명사 있으면 틀린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옆에 보시면 We are easy to learn English.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왜 그럴까? is는 뭐니? 사람을 주로 쓸 수 없는 형사지.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없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돼? It is easy for us to learn English. 이런 형태로밖에 쓸 수가 없겠습니다. 네 번째. It is clear that he is a teacher. 가능하거든. 하지만 It is clear for him to be a teacher. 이렇게 쓸 수는 없겠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He is clear to be a teacher. 이렇게 쓸 수도 없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clear는 It is clear that 이 형태로만 쓰인다는 것이죠. It is clear that 이 형태가 가장 흔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대처밖에 취할 수 없다는 얘기지 이게. 알겠어요? 오케이. 자, 다음에 5번 보시면 It was wise that he studied Spanish.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왜? wise는 대처를 취할 수 없거든. 어떻게 써야 돼? It was wise of him to study Spanish. It is 형용사 투부정사 형태로는 쓸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지? 자, 옆에 또 보시겠습니다. He was wise to study English. To study Spanish. 어때? 다른 주어 is 형용사 투부정사지. 다른 주어 is 형용사 투부정사에서는 투부정사 뒤에 명사를 썼다고 썼죠. Spanish 명사 있지. 왜 그럴까요? 바로 wise 때문이야. wise 위치로 가보자. 자, 잠깐 저를 주목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것은 말이죠. 처음에 보면 이게 엄청 헷갈려요. 그런데 그 도표 있지? 도표를 일단 암기하시고 나서 이거 암기하셔야겠습니다. 이거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도표를 암기한 상태에서 자꾸 밑에 예문을 반복해서 봐야 돼.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거든?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부분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거거든. 보자. 다른 주어 is 형용사 투부정사 했을 때는 투부정사 뒤에 명사를 쓸 수 없어.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다른 주어 is 형용사 투부정사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명사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형용사 때문에 그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주어 is 형용사 투부정사 했을 때 투부정사 뒤에 명사가 나올 수 있는 형사를 따로 우리가 암기할 수 있어야겠지? 자, 어떤 것들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자. certain, necessary, wise. 한 번 더 certain, necessary, wise. 정말 많이 나오거든 이거. certain, necessary, wise. 이런 것들은 말이죠. 다른 주어, is 형용사, 투부정사 하더라도 투부정사 뒤에 명사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이거 암기해야 돼 이거. 그 세 가지가 이쪽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다시 한번 읽어보자. certain, necessary, wise. 다시 한번 더 certain, necessary, wise. 오케이,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맨 앞으로 돌아와서 한 번씩만 쭉 확인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쭉 한번 읽어볼 거거든. 여러분 집중하세요. 오케이? 집중해서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사 1번 명사 수식 되어 있는데 전체를 쭉 한번 읽어볼 거야. 읽어보는데 말이죠. 분사 있지. 분사에 주목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전체를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분사에 주의하면서. 자, 첫 번째 것부터 쭉 한번 읽어보자. 다 같이 시작. A certified scuba diving teacher. 왜 나만 읽어? 기분 나쁩니다.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자. A certified, 다 같이 시작. A certified scuba diving teacher. 두 번째. A distinguished guest of honor. 세 번째. An attempted murder. 다음에 uneducated guess. uninformed guess 될 거. unestablished writer. unexperienced doctor. unincreased number of murders. unexpected guest. unmanned mission to Mars. chilled meat. fallen leaves. frozen food. interesting party. My beloved fellow citizens. Pointed nose. Pointed remark. Registered mail. The interested parties. Untold ages. The authorities concerned.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현재 분사형, 형용사. 전부 다 현재 분사로만 쓸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다 읽고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자. Charming 같이 읽어보자. 시작. Charming, engaging, leading, missing, whopping, demanding, lasting, misleading, striking, pressing. 자, 두 번째는 과거 분사 형태지. 오케이. Celebrated 같이 읽어보자. 시작. Celebrated, determined, established, qualified, frozen, complicated, distinguished, sophisticated, talented. 오케이. 넘겨주시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말이지. 명사 다음에 현재 분사가 나오는 형태지. 둘의 관계는 목적격 관계 되겠습니다. 이것은 따라 읽어보자. 따라했습니다. Rice exporting countries. Wheat producing countries. English speaking world. 이번에는 명사 플러스 과거 분사 형태로 되어 있죠. 둘의 관계는 뭐지? 주어 동사, 주술 관계가 되겠습니다. 따라했습니다. A businessman turned poet. A citizen initiated proposal. A distant turned president. 오케이. 손으로 쓴 편지들 읽습니다. Handwritten letters. Money-oriented society. Poverty-stricken families. Stress-related diseases. 자, 여기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은 oriented하고 related. 이건 뭐 단골면입니다. oriented하고 related. 이 두 가지는 꼭 특히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겠다. 여섯 번째는 의사분사로서 명사에 ed를 붙여가지고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들이죠. 자, 따라했습니다. Blue-eyed girl. Good-natured man. Moneyed man. One-eyed monster. Three-legged stool. Wooded hill. Cold-blooded animal. Middle-aged woman. Noble-minded man. Red-colored rose. Winged insect. Snow-capped heights. 자, 그 다음에는 말이죠. 모든 분사는 앞에 부사에 쓰겠습니다만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 나올 때가 있다. 보통 그때는 하이픈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읽어보자. Serious-minded. Long-awaited. Fierce-looking. 자, 시험 문제에서는 fiercely looking 참 많이 나오거든요. 아닙니다. fierce-looking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여기 남아 있는 것은 전부 다 소로 삼길 수 있어야 돼. 왜 시험 문제 말이죠. seriously-minded 나오거든. serious-minded에서 반드시 형용사만 가능하다. 자, 여덟 번째 보시면은 대명사 주어 뒤에 분사 구문을 둘 수가 없다. 기억나? 대명사 주어 뒤에 분사 구문을 둘 수가 없다. 아홉 번째는 분사 구문의 주어로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만 빈칭 조잇은 가능하다. 10번 보시면은 무인칭 독립 분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읽어보자. Broadly speaking, generally speaking, judging from, considering everything, strictly speaking, taking everything into consideration, all things considered. 자, 11번은 현수분사 구문인데 읽어볼게 내가. 접속사 when, while, after, before, if, though, until 플러스 분사의 구문에서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는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 분사 구문의 음성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다른 경우에는 절대로 접속사를 분사와 같이 쓸 수가 없다. 알겠습니까? 즉 콤마 주동사 앞에 분사했는데 그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있을 때는 절대로 그 앞에 뭐가 나올 수 없다고? 접속사가 나올 수 없다. 알겠습니까? 콤마 주동사 앞에 분사구문 떴는데 그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있으면 그 앞에 절대로 뭐가 나올 수 없냐?
접속사 넣을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현수분사 구문이라고 한다. 다음에 1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전치사 with plus 명사 다음에 현재분사, 과분사, 형용사, 부사고 부사구가 나와 있으면 나머지 부대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통 부대 상황은 의미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동시동작, 또 하나는 이유. 하지만 이유는 흔하진 않습니다. 13번 보시면은 분사의 전치사 역할. 자, 지금부터는 이것이 전부 다 전치사로 봐야겠지? 분사로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읽어보자. barring, considering, following, pending, concerning, regarding, depending on, including, given. 자, 여기서 pending이라는 것은 전치사로 쓰이게 되면은 뭐뭐까지란 말이고 형용사로 쓰이면 미결정의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부정사. 첫 번째 명사를 수식하는 두 부정사 나와 있고, 자, 명사를 수식하는 두 부정사. 그래서 1번하고 2번이 쭉 정리되어 있는데 이거 잠깐 짚어보시겠습니다. 자, 보자. 명사 다음에 투 부정사에 쓰면 뭐지? 앞으로 뭐뭐 할 해서 미래를 언급하는 것이고, 명사 다음에 현재 분사에 쓰면 현재 뭐뭐 하고 있는 해서 현재의 반복되는 습관을 표시하거나 지금 뭐뭐 하고 있는 중인 해서 뭐니? 진행을 표시할 수도 진행을 표시할 때 쓸 수 있지. 알겠습니까? 하지만 시험 문제에서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하고 분사가 함께 나왔을 때는 답을 뭐로 선택한다? 현재 분사를 답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겠다. 하지만 그 다음에 미리 표시 말이 있으면 현재 분사를 답으로 선택할 수 없고 투부정사를 답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겠다. 자, 그리고 2번 발음 밑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있냐면은 짚어보시겠습니다.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 했을 때 이 동사가 타동사라면 전에 문제 없지만 자동사라면 뒤에 반드시 뭐 있어야 돼? 전치사 있어야겠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a house to live in, a chair to sit on, a pen to write with, a paper to write with on 해서 말이죠. 자동사 했을 때는 뒤에 반드시 전치사 있어야겠지. 하지만 수식받는 명사가 뭐라면 이유, 시간, 방법이라면 자동사라더라도 그 뒤에 전치사를 생략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따라했습니다. The time to eat, the reason to stay, the way to succeed. 다시 한번 읽어보자. The time to eat, the reason to stay, the way to succeed. 이 세 가지를 다시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 한 번만 다시 읽어보자. The time to eat, the reason to stay, the way to succeed. 알겠습니까?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에서 그 동사가 자동사라면 뒤에 전치사를 붙일 수 있어야 되는데 수식받는 명사가 시간, 방법, 이런 이유라면 그 자동사라더라도 뒤에 전치사를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것은 우리가 언급하지 않는다고 했었지. 자, 네 번째를 보시면 자, 비슷한 말이 연결되는데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는 앞으로 뭐뭐 할 해서 미래를 언급하는 것이고 명사 다음에 현재 분사는 현재 뭐뭐 하고 있다. 어때? 현재 반복되는 습관을 표시할 때 쓸 수 있죠. 두 번째 말이 현재 진행을 언급할 때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있잖아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앞에 봤어야 되는데 안 봤네. 앞에 봤어야 되는데 안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말이죠.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었어. 명사를 수식하는 부정사에서 말이죠. I have no friend to advise me. 나는 나에게 충고를 해줄 친구가 없다. 문맥상 어떻습니까? 앞으로 나에게 충고를 해줄 친구가 없다는 것이죠. 원래 있었는데 헤어졌나 보지, 그렇지? 알겠습니까? 어때? 나는 앞으로 나에게 충고를 해줄 친구가 없다는 것은 미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다. 명사 다음에 부정사는 다 미래를 표시할 때 쓸 수 있어. 그런데 명사 앞에 이런 말이 붙습니다. 읽어보자. 최상급, the only, the first, the last. 다시 한 번 더. 최상급, the only, the first, the last. 이런 말이 붙을 땐 말이죠. 미래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를 언급할 때 쓸 수가 있겠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페이지를 넘겨주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말이지. 일반적으로 명사는 뒤에 투부정사, 현재분사, 거분사 다 나올 수 있죠. 하지만 명사 중에서 이러이러한 명사는 뒤에 투부정사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 암기하시겠습니다. 읽어보자. plan to do, authority to do, desire to do, attempt to do, capacity to do, effort to do, proposal to do, time to do, way to do, decision to do, incentive to do, opportunity to do, permission to do, invitation to do, the right to do, the means to do, a skill to do, ability to do, chance to do, obligation to do. 알겠습니까? 그것은 개수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어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죠. 마지막 한 번만 다시 읽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자, 따라했습니다. plan to do, authority to do, desire to do, attempt to do, capacity to do, effort to do, proposal to do, time to do, way to do, decision to do, incentive to do, opportunity to do, permission to do, invitation to do, right to do, means to do, skill to do, ability to do, chance to do, obligation to do. 자, 밑에 것도 엄청 중요하지. 뭘까요? The purpose of the instructions is making it easy for newcomers to find their way in the city. 이 문장 전체에 주어는 the purpose, 동사는 is, making은 어떻습니까? 동명사로서 보로 쓰였지. 하지만 말이죠. 여기서 답은 making을 to make로 고쳐야겠습니다. 이거 뭘까요? 읽어보자. aim, function, object, objective, plan, purpose, wish. 자, 이 명사들이 주어가 될 땐 보로 동명사가 아닌 투부정사를 써야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죠. 보통은 동사 다음에 보로서 동명사나 투부정사 다 가능하지. 하지만 이와 같은 명사 뒤에 보로서 동명사를 취할 수 없고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들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자. aim, function, object, objective, plan, purpose, wish. 이런 명사 다음에 동사의 스멘트는 반드시 써야 돼. 투부정사에 써야겠다. 이 점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참 잘 나오고 있는 이거. 자, 페이지로 넘겨오시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사적 용법의 부정사인데 보통 부정사는 세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명사적 용법. 무슨 말이야? 주어, 목적어, 보로 쓰인다는 것이죠. 부부정사가. 두 번째, 형용사적 용법은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부사적 용법인데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는 것은 뭐지? 주어 동사를 갖춘 완벽한 문장 다음에 투부정사에 쓰면 답안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인데 거의 모든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해석상 뭐뭐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해석이 된다. 1번 특별한 것이 없고 2번은 결과인데 해석은 말이죠.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하도록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단수는 뭡니까? 바로 본동사가 단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읽어보자. awake, grew up, went to, so as to. 자, 세 번째는 원인을 표시하는데 앞에 있는 동사나 형용사가 사람의 감정을 나타낸다면 그들은 투부정사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에는 보통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는데 문장 어딘가에 조동사의 과거 would, should, could, might가 쓰면 다 가정법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겠다. 자, 다음에 6번엔 말이죠. to do best, she cannot catch up with your classmate에서 콤마 주동사 앞에 투부정사 있죠. 일반적으로 콤마 주동사 앞에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해. 하지만 암만 해석한다 하더라도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안 되지. 그때는 뭐니? 비록 뭐지만 해서 양보로 해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콤마 주동사 앞에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뭐뭐지만 양보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 점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7번은 뭐 별관입니다. 완벽한 문장 뒤에 투부정사 가능하지. 자, 세 번째 보시면 독립부정사. 이건 전부 다 암기할 것들이죠. 읽어보자. To do one's justice. To begin with. To make long story short. To make matters worse. To tell the truth. So to speak. Strange to say. To be sure. Not to speak of. 자, 페이지로 넘겨보시겠습니다. 현재 형용사의 문형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잠깐 저를 주목하시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말이지. 다른 주어, is 형용사, 투부정사를 쓸 때 투부정사할 때 뭐라 할 수 있어? 뭐라 할 수 없어? 명사를 할 수 없지?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주어, is 형용사, 투부정사에서는 투부정사 뒤에 명사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투부정사 뒤에 명사를 취할 때가 있어. 이런 공식을 하더라도 어떤 단어일 때 가능하지? 읽어보자. certain, necessary, wise. 다시 한 번 더 certain, necessary, wise. 한 번 더 certain, necessary, wise. 만약 여러분들 말이죠. 이 박스에 있는 것을 자꾸 봐서 암기가 된다면 문법 문제도 또한 약간의 점수가 향상될 수 있겠고 독해 속에서도 충분히 향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많이 어렵다고 알고 있지만 이건 꼭 암기를 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중으로 수업이 이제 좀 있으면 끝나는데
수업이 끝난 다음에 반복해서라도 이 박스 보고 암기하시고 다른 주어 is 형용사 투부정사에서 투부정사 뒤에 명사를 취할 수 없는데 형용사 뭐라면 certain, necessary, wise라면 그 뒤에 명사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자. certain, necessary, wise. 다시 한번 더 certain, necessary, wise. 이해 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은 뭐지 다 암기해야겠죠 이거. 그렇지? 보고 또 보고 자꾸 반복하시면 이게 일정 부분 암기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수업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우리 저기 8월달도 특강 있지만 9월달부터 하는 특강 같은 경우는 정말로 빠르서는 안 되겠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수업을 듣겠다고 하고 듣지 않아서 달아났을 때 못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고 의지가 있어야 돼. 의지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법은 말이지. 자, 수업 시간 열심히 듣고 특강 수업을 듣는데 특강 수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들을 수 있어야 돼. 자, 본 수업보다는 말이죠. 특강 수업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근데 본 수업 시간에 특강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두 다 상위권 대학 교육 하는 건 아니거든. 그 어려운 문제부터 쉬운 문제까지 다 풀어봐야 되거든. 그게 수업이지. 하지만 분야별로 분야가 아니라 유형별로 정리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특수구문이면 특수구문, 도치면 도치 문제를 전부 다 정리하고 이렇게 하나씩 전부 다 정리하는데 그 중에서도 유형이 까다로운 것들 있죠. 다시 말하면 동사 및 주가 있으면 제일 먼저 시일치 찾고 수일치 찾고 그것은 수업 시간에 하는 것이고 거기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유형별로 딱딱 금방 포장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들 있지. 오케이? 감사합니다. 강조한 거잖아요. 강조하는 거.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을 들어야 돼서 그 선생님 수업하는 것은 다 무료 특강이지. 반드시 들을 수 있어야겠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꼭 들어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특강 수업을 들어야지만 그 나머지 시간에 문법하지 않고 독해나 어휘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지금 문법에 집중하면 말이죠. 여러분들 큰 코 다칩니다. 설사 집중하더라도 어차피 점수가 안 되거든. 오케이? 우리 편포 있지? 편포가 아닌 다른 교재를 보잖아요. 다른 교재를 보면 어차피 편포에 다 있는 거야. 심지어 지금 우리가 수업하는 것도 편포에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편포를 봐. 근데 그것도 편포도 지금 보지 말고 내가 보라고 하나 쓴 데는 보고 그렇지 않으면 보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보지 마시고 웬만하면 다 보지 마시고 좀 빨리 여기 끝내고 독해로 넘어갈 수 있어야 돼.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것이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김한 선생님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다른 건 좀 그렇습니다만 현재 이번 TDT인가? 선생님 그거를 서로 이제 흠을 찾기 위해서 말이죠. 서로의 교재라든가 서로 수업 방식에 대해서 사실 좀 점파 흠 찾기 위해서 보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걸 보니까 말이지 상당히 그 내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독해할 때 해석 중심 말고 왜 이게 답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공부를 하고 싶다,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다 싶을 때는 그 수업 같은 경우에 다소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알겠지? 자,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